42. 막내를 데려와라.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에 오다. 무대는 다시 가나안 땅의 헤브론 골짜기로 돌아온다. 야곱의 장막에는 요셉을 제외한 11아들이 있었다. 혼인한 아들들도 있고 독립한 아들들도 있지만 모두들 헤브론과 그 주변 성읍에 살았기 때문에 언제든 함께 모여 집안일을 의논할 수 있었다. 때에 야곱은 129세, 장남 르우벤은 47세, 막내 베냐민은 22세쯤이었다. 이집트에 있는 요셉은 38세였다. 이집트를 휩쓴 대흉년은 이웃 나라인 가나안에도 매섭게 들이닥쳤다. 가나안 땅에는 비축된 식량이 없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약 400km, 곧 천리 길을 여행하여 이집트 땅으로 식량을 구하러 길을 떠났다. 이집트 땅에는 곡물이 넉넉하다는 소문이 주변 나라에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헤브론 골짜기에 살고 있던 야곱의 장막에도 기근이 닥쳤다. 야곱도 이집트 땅에는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어 알고 있었다. 하루는 아들들을 자기 장막으로 전부 불러 모았다. 너희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집안에는 식량이 다 떨어져 간다. 그런데도 너희는 어떻게 해볼 생각도 않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느냐? 그러고 있으면 하늘에서 양식이 뚝 떨어지기라도 한단 말이냐? 아버지, 저희라고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어찌하면 좋을지 말씀해 보십시오. 아버지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로 이집트에는 비축된 곡물이 넉넉히 있다더구나. 그러니 이집트에 내려가서 식량을 좀 구해오너라. 그래야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루가 급하다. 당장 짐을 챙겨 떠나도록 해라.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냈지만 막내 아들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행여 베냐민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길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도 야곱은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있었다. 베냐민은 요셉을 얻은 후 16년 만에 기적적으로 얻은 늦둥이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남긴 한 점 혈육이다. 그런 베냐민이기에 요셉처럼 행여 일을 당할까 봐 먼 여행길에 딸려 보내지 않고 자기 장막에 그대로 머물게 했다. 야곱의 아들들은 각자 필요한 짐을 꾸린 뒤 이집트로 길을 떠났다. 가나안 전역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야곱의 아들들도 그 행렬에 섞여 이집트로 내려갔다. 야곱의 장막이 있는 헤브론에서 이집트까지는 가는 데만 보름 남짓 걸린다. 그 무렵 이집트 총리 요셉은 원근 각지의 나라에서 몰려든 사람들이나 곡물 구매단에게 곡물을 팔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얼마만큼을 팔 것인지를 최종 결정하는 총책임자였다. 그런 결정은 접견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처럼 요셉은 이집트 백성들뿐 아니라 각국의 상인들도 주관했다. 순번에 따라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 총리를 접견할 차례가 되었다. 야곱의 10아들들, 곧 10명의 형제들은 이집트 총리에게로 나아가 엎드려 절했다. 총리 각하, 저희는 멀리서 식량을 구하러 이 땅에 내려온 자들입니다. 부디 크신 아량과 은혜를 베푸셔서 필요한 식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라, 10명의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기억하는가? 20여 년 전 요셉의 꿈을. 그때 17세 소년 요셉은 밭에 있는 형들의 곡식 단들이 꼿꼿이 일어서서 중앙에 있는 자기 곡식 단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그 꿈이 20년 만에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그때 요셉의 형들은 크게 화를 내며 그까지 쓸모없는 꿈이라고 요셉을 박대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의 꿈대로 행하고 있었다. 저들은 가나안 땅의 형님들이 아닌가.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보았다. 오매불망 잊지 못한 고향집의 얼굴들. 어쩌면 이번 대흉년 때 식량을 구하러 올지 모른다고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기다리던 형들이 온 것이다. 하지만 요셉은 모르는 척하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대들은 어디에서 온 자들인가? 네, 저희는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곡식을 사려고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많이 변해 있었다. 20여 년 전이 17세 소년 요셉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장성한 요셉은 화려한 장식이 달린 총리 복장이었고 이집트 말에도 능통하였다. 무엇보다도 형들은 이집트 총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을 보며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기억했다. 또한 울며불며 매달리는 자신을 형들이 비정하게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사실을 떠올렸다. 요셉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아하니 그대들은 그냥 식량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닌 것 같다. 정탐꾼들인 게 분명하다. 이 나라에 온 것은 곡식을 사기 위함이 아니라 정보를 캐려 잠입한 자들이다. 내 말이 틀렸느냐? 요셉이 짐짓 이렇게 몰고 간 것은 형들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다. 과연 옛날의 잘못을 반성하였는지 그때와는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간 것은 그럴듯한 계획이었다. 이집트는 가나안과 맞닿은 동쪽 국경선이 매우 허술하다.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침투하는 샘 계통의 힉소스 족속에 대해 특별한 경계심이 있었고 신분이 확실치 못한 자들은 정탐꾼으로 간주했다. 형들은 펄쩍 뛰며 극구 부인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 각하,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가 이 땅에 온 것은 순전히 곡식을 사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저희는 모두 형제들로서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결코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아니다. 내 짐작이 틀림없다. 그대들이 여기 온 것은 이 나라의 동태와 허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러자 형들은 자신들이 평범한 일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집안 내력을 술술 말하기 시작했다. 요셉이 처음부터 의도한 대로였다. 총리 각하, 저희는 가나안 땅 헤브론 골짜기에 살고 계시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12형제였습니다만 11째 아우는 죽었고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의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말을 받았다. 그래? 좋다. 그대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방금 그대들이 한 말을 입증해보아라. 그대들의 입으로 그대들의 막내가 지금 가나안 땅의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였으니 그 막내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대들의 말을 믿어주겠다. 그러지 않으면 그대들은 내가 짐작한 대로 정탐꾼들이다. 파라오의 목숨을 두고 맹세한다. 그대들 가운데 한 명을 가나안으로 보내어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너라. 그때까지 나머지는 이곳 감옥에 가두어 두겠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식량을 사러 왔다가 졸지에 정탐꾼으로 내몰린 형들은 황당하고 놀랐다. 어안이 벙벙해서 어쩔 줄 몰랐다. 요셉은 경호를 맡은 군사들에게 명하여 우왕좌왕하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했다. 사흘 뒤 총리 요셉이 감옥에 있는 형들을 불러내어 말했다. 말투가 한층 부드러웠다. 비록 시험하는 과정이지만 요셉의 마음은 그리 모질지 못했다. 나도 그대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 말에 따르기만 하면 그대들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 중 한 명만 이곳에 남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필요한 만큼 식량을 팔 테니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그대들이 말한 그 막내 동생을 내게 데려와서 그대들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면 볼모로 잡은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또 이집트 땅에서 마음대로 장사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형들은 이집트 총리의 말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 우리가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 같아.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었지. 우리는 그런 울부짖음을 듣고도 외면했잖아. 그의 말은 아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 분명 그 일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자 형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늘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때의 일을 떠올렸다. 이런 말을 듣고 장남 르우벤이 아우들을 탓하며 푸념했다. 그러게 내가 그때 뭐라고 했더냐? 그 아이를 다치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렸는데도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 와서 이게 무슨 꼴이냐? 틀림없어. 우리가 그때 그 아이를 죽게 했으니 지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거야. 지금 우리는 그 애를 죽인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형들은 자기들이 주고받는 말을 총리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았다. 그때까지 총리는 통역관을 거쳐 형들과 말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요셉은 형들끼리 주고받는 말을 모두 알아듣고는 옛일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감정을 주체할 길이 없어 급히 그 자리를 떠나 빈 방으로 들어가서 서럽게 울었다. 지난날의 슬픔과 원망과 외로움이 눈물이 되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지금쯤 백발이 성성할 아버지도 보고 싶었다. 떠나올 때 한 살배기 갓난아기였던 친동생 베냐민도 보고 싶었다. 잠시 뒤 마음을 진정하고 돌아온 요셉이 형들 중에서 시므온을 지목하여 말했다. 여봐라, 저들 중에서 저자를 볼모로 잡도록 하라. 시므온을 볼모로 삼은 것은 요셉을 죽이려는 일에 적극 반대했던 맏이 르우벤을 제외하고는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이다. 시므온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이유도 있었다. 여봐라, 저들이 요구하는 만큼 곡식을 팔도록 하라. 또한 저들이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라. 요셉은 아랫사람들을 시켜 야곱의 아들들이 가져온 자루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채우게 했다. 식량을 구입하고 지불한 돈을 각자의 자루에 몰래 도로 넣게 하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형들 일행이 먹을 보름치 양식도 따로 챙겨주었다. 아버지에게 전달될 양식이 조금이라도 축나지 않게 하려는 세심한 배려였다. 겉으로는 엄격하게 굴었지만 실제로는 자상하게 챙겨주었다.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해 집으로 돌아오다 요셉의 형들은 나비마다 곡식을 충분히 싣고 서둘러 길을 떠났다. 그렇게 길을 가다 하룻밤 묵어갈 객점에 이르렀을 때였다. 광야 여행길에는 여행자들이 객점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장비를 점검하고 낙타와 나비에게 꼴을 먹인다. 그래서 간단히 하룻밤 묵고 갈 객점이 일정한 거리마다 자리 잡고 있었다.
나비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풀던 형제 중 한 명이 자루 아귀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라서 외쳤다. 이게 뭐지? 다들 여기 좀 봐. 돈이야. 분명 식량을 구입하고 지불한 내 돈이 어째서 여기 들어있는 거지?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모두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험한 일을 겪고 이집트 땅을 겨우 벗어났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 모두들 왠지 불안하고 두려웠다. 형제들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어쩌자고 이런 일이 또 생긴담.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 가나안 땅의 헤브론 골짜기에서는 야곱이 아들들이 돌아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저 멀리서 낙타 떼를 몰고 오는 한 무리가 보였다. 점점 야곱의 장막 쪽으로 다가오자 늙은 몸을 이끌고 마중 나갔다. 얘들아, 왜 이리 늦었느냐? 다들 별일은 없었고 식량은 넉넉히 사왔느냐? 야곱은 궁금한 것이 많았다. 그러다가 아들들 중 시므온이 없다는 걸 알아차렸다. 아니, 시므온은 어디 있느냐? 아버지, 일단 장막 안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다 말씀드릴게요. 요셉의 형들은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고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이집트에서 겪은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이야기했다. 아버지, 이집트 총리가 우리더러 자기 나라를 엿보러 온 정탐꾼이라고 마구 몰아붙였어요. 우리는 절대로 정탐꾼이 아니고 식량을 사러 온 평범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에게서 태어난 12형제로 하나는 일찍 죽고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했더니 이집트 총리가 우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막내 동생을 이집트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막내를 데려올 때까지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냐? 어째서? 아버지, 그런데 이집트 총리가 우리한테 곡식은 넉넉하게 팔았어요. 여행길에 먹을 양식도 따로 챙겨주었고요. 이것 좀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막내 동생을 이집트로 데려가기 위해 이집트에서 구입한 많은 식량을 보란듯이 아버지 앞으로 가져왔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각자의 자루를 쏟았다. 아, 이게 뭐지? 돈다발이잖아. 형제들의 자루마다에서 돈다발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 형제의 자루에서 돈이 나온 것은 오던 길에 이미 확인했지만 모든 형제들의 자루에 돈이 들어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형제들은 말문이 막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안이 벙벙해할 뿐이었다. 야곱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탄식했다. 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잠시 뒤 정신을 차린 야곱이 아들들을 꾸짖으며 말했다. 쯧쯧, 못난 녀석들. 너희들은 정말 못되었구나. 오래전에 요셉이 없어지더니 이제는 시므온도 없어졌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려가겠다고? 베냐민마저 앗아가려고? 안 된다. 안 돼. 아, 나에게는 왜 이렇게 자꾸만 괴로운 일들이 생긴단 말인가. 그때 마지 르우벤이 나섰다. 아버지, 진정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보살피겠습니다. 만일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하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저를 믿고 이번 일은 제게 맡겨주세요. 맹세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해서 베냐민을 아버지께 도로 데려오겠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한사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 된다. 안 돼. 그럴 수는 없다.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 보낼 순 없다. 그 아이의 형도 먼 길을 떠났다가 죽지 않았더냐? 이제 그 아이 혼자 남았다. 저 멀리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만에 하나라도 베냐민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쩌라는 말이냐? 백발이 성성한 이 애비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꼴이라도 보겠다는 거냐? 안 된다. 절대 못 보낸다.